5분 인문학. 남자들이 관계에서 저지르는 12가지 실수. 시작합니다. 관계를 키우는 일은 마치 정원에서 식물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과 관심,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필요하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가끔 남성들이 실수로 그 식물에 해로운 소금물을 부어버려 성장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알아차리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남자들이 관계에서 저지르는 12가지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혹시 대화 도중에 어젯밤 축구 경기 생각이나 아직 처리하지 못한 업무 때문에 멍하니 딴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남성들이 육체적으로는 같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딴 곳에 있는 상황에 자주 빠집니다. 이런 상태는 파트너가 소외되고 무시당한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고 파트너의 말과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는 것과 진정으로 경청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파트너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 성장을 등한시하는 것. 남자가 자기 발전을 소홀히 할 때 그 결과는 관계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나아가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을 등한시하는 것은 마치 영혼에 양분을 주지 않는 것과 같고 이는 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거나 직업에서 성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 지능을 키우고 지식을 넓히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율하는 것도 포함된답니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동시에 파트너와의 관계도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녀의 감정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 괜찮아라고 말하기 쉽지만 그 말이 그녀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관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왜 그런지 알겠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감정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는 것. 가끔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항상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책임을 회피하고 파트너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지 않거나 모든 결정을 파트너에게 맡길 때, 이는 파트너를 지치게 하고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책임을 함께 나누고 결정을 같이 내리는 것은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파트너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 인생은 균형 잡기의 예술과도 같습니다. 때로 남성들은 일, 친구, 취미 등 다른 활동에 몰두하며 파트너와의 관계를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삶의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파트너를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어낸다면 그녀는 자신이 소외되고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데이트를 계획하거나 주말에 같이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밤에는 휴대폰을 꺼두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파트너가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작은 행동을 소홀히 하는 것. 사소한 순간들이 관계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랑과 애정을 나타내는 작은 행동들을 간과하면 파트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준비해주거나 낮 동안 생각나서 보내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파트너가 싫어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것처럼 일상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사랑을 표현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은 관계를 굳건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분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 신뢰는 모든 관계의 핵심입니다. 신뢰를 잃으면 관계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비밀스러운 행동은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주요 원인이죠. 신뢰를 쌓으려면 일관된 행동, 투명한 소통, 그리고 정직이 필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소통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기억하세요. 신뢰는 조금씩 쌓아가지만 한 번에 이룰 수 있으며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되찾기 어렵습니다.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8번째,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지배적인 태도를 갖는 것. 의존적이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반대로 공격적이거나 지배적인 태도도 관계에 해롭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행동은 관계의 조화를 깨트리고 상대방을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친절과 존중 속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강압적인 지배가 아니라 열린 대화와 함께 공동의 결정을 내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번째, 질투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 관계에서 안정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질투를 유발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파트너를 더 가까이 끌어들이기보다는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관계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려면 파트너의 감정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주며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관계는 게임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정직함, 존중, 그리고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10번째, 관계의 판타지를 함부로 생각하는 것.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는 것은 관계에서 피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기대는 소외감이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대신 열린 마음과 솔직한 대화로 관계의 이런 부분을 다뤄야 합니다. 하지만 판타지는 존중받아야 하며 양측의 동의하에 함께 공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계에서의 목표는 서로를 멀어지게 하거나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11번째, 그녀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 말은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모욕적인 농담은 파트너의 자존감을 낮추고 관계의 신뢰를 해칩니다. 파트너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성과를 경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말은 격려와 지지를 담아야 합니다. 그러니 파트너의 노력을 인정하고 성취를 함께 기뻐하며 의견을 존중하고 기분을 배려해주세요. 12번째, 그녀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것.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파트너가 항상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 그녀가 감정적, 육체적으로 위협받는다고 느낀다면 이는 관계의 기반을 위태롭게 합니다.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서로가 변함없는 지지와 보호를 주는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파트너는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길은 계속 배우고 적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문제들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한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를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매일은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더 개방적으로 소통하며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훈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랑이 넘치고 서로 존중하며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디딤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인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 인문학.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12가지 징후. 시작합니다.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때에는 모든 것이 환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감정과 흥분 속에서 자신을 잃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오래가는 건강한 연애를 원한다면 파트너를 현명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새로운 연애가 오래가지 못할 조짐을 조기에 알아차릴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연애도 완벽하지 않지만 시작부터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좋은 연애는 시간이 흐르며 더욱 강해집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의 인내와 헌신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명백한 문제가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12가지 징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된 감정이 열정적인 감정에 의해 이끌립니다. 연애가 오직 열정이나 욕망으로만 이뤄진다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새로운 파트너와 매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서로에게 계속해서 가까이에 있고 싶다는 감정 이상의 관계가 없거나 실제로 공통된 관심사가 별로 없다고 느낀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관계에 열정이 식고 서로를 묶어주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파트너를 붙잡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없는 느낌. 건강한 관계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으로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연애의 시작 단계에서는 우리는 파트너를 기쁘게 하는 데 집중하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면을 감추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은 진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꺼리게 된다면 그것이 나중에 파트너를 불편하게 하고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관계에서 처음부터 여러분 자신으로 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일부를 감춰야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매우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무엇인가 감추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유지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서로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파트너와 소통이 부족할 때. 관계 속 커플들이 서로 소통하는 얼마나 많이 또는 얼마나 적게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필요를 전달하고 있지만 파트너는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거나 여러분에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그들이 관계에 충분한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적인 필요를 수용하는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파트너의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파트너의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징표일 수 있죠. 우리는 친구를 선택할 때 우리와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파트너의 친구들과 잘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특성을 공유할 수도 있다는 것은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여러분의 관심사가 그들의 관심사가 될 때. 모든 관계에서 양쪽 파트너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자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가 독특한 관심사를 가지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죠.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모든 여러분의 관심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행복과 자아의식을 여러분에게 너무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은 많은 부담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서로의 관심사 중 일부를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여자들이 그의 스포츠에 대한 애정을 나누거나 남자들이 춤에 흥미를 갖게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관심사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좋지 않은 징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파트너가 여러분의 의견을 중요시하지 않을 때. 서로 존중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서로 항상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서로를 개인으로 소중히 여긴다면 서로의 관점에 대한 존중을 표현해야 합니다. 좋은 파트너는 여러분이 의견을 표현했을 때 자신의 의견을 다시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파트너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관계에 좋은 징후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계속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토론을 지배하려고 하며 여러분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본질적인 존중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여러분은 그들의 결점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들은 여러분의 결점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파트너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는 특정한 결점이나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들을 포함한 보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의 작은 결점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결점은 그냥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존중의 부족과 여러분을 소중히 하지 않는 징후이죠. 이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한 좋은 기반이 되지 않습니다. 둘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의지는 진정한 사랑과 존중의 진짜 징후입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파트너는 여러분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8번째, 항상 다툽니다. 관계에서는 언제나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 커플은 각자의 시각을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죠.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의견의 불일치를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서로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징후이죠. 계속된 불일치는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두 사람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9번째, 신뢰가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에서 가치를 두는 것 중 하나가 신뢰입니다. 신뢰의 부족은 이별의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이죠. 만약 여러분이 파트너를 믿지 않거나 그들이 여러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거의 끝난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더라도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번째, 파트너가 여러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파트너가 함께 나갈 수 있는데도 집에 머물기를 선호하나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친구와 지인을 숨기고 있나요? 여러분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을 자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 원한다면 그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도 여전히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면 이것은 좋지 않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11번째, 삶의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가끔은 시간이 그냥 안 맞을 수 있고 나이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애정과 존중이 있더라도 많은 나이 차이는 삶의 선택의 시간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파트너가 서로 다른 삶의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경력을 쌓고 자녀를 원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 자신의 삶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기대와 우선순위는 파트너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이런 타이밍 문제가 가까운 미래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12번째, 여러분은 단지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누군가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함께 있다면 그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비겁합니다. 이런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타이밍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혼자 있고 싶지 않고 누구라도 만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마도 그들은 아직 여러분에 대해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파트너가 그렇지 않다면 왜 시간을 낭비해야 하나요? 여러분은 관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관계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경고 신호를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공유할 적절한 사람을 찾았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 위에서 몇 개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면 그것 또한 진정한 파트너를 찾는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인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 인문학. 대부분의 관계가 실패하는 10가지 가장 큰 이유.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관계를 시작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관계들이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관계에 해가 되는 특정 요소들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왜 많은 관계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지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고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부분의 관계가 실패하는 10가지 가장 큰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받아들여짐의 부족.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우리 각자는 개별적인 욕구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항상 우리 파트너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파트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 모두는 독특하며 때로는 이러한 차이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것이 결국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죠. 여러분의 파트너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독특함을 사랑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완벽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음 속에서 서로를 찾고 그 차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뢰의 부족. 신뢰는 모든 관계의 근간이지만 종종 그 중요성이 간과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은 정직하고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관된 행동을 통해 쌓아가야 합니다. 이는 비밀을 간직하거나 서로를 통제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언제나 그들의 곁에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 감정을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나누는 것,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내부에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며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관심. 관계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파묻혀 사는 동안 서로에게 처음 느꼈던 그 특별함이나 중요함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끌림과 설렘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희미해질 수 있죠.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 무관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관심은 관계에서 서로를 당연시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관계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서로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하루를 묻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에 참여하거나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관계를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통의 부재. 관계에서 소통의 부재는 종종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어떤 관계든 얼마나 오래됐든 상관없이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과정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데 필수적이며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갈등이 생겼을 때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 중 하나이죠. 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작은 오해들이 쌓여 큰 다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와 다툼은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고 결국 서로를 멀어지게 할 수 있죠. 따라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일들부터 깊은 감정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관계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돈 문제. 돈 문제도 관계에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돈은 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관계에 긴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재정을 함께 관리할 때 서로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편안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재정 상태에 대해 투명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호환성 문제. 성공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두 사람이 팀처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슷한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죠. 같은 꿈을 꾸고 가족을 어떻게 이룰지,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생각이 비슷한 커플이 잘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서로 너무 다르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점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호환성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7번째, 경멸. 경멸은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관계에 불신과 불안을 가져옵니다. 파트너를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거나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경멸이 생겨납니다. 만약 자신이 파트너보다 우월하다고 느낀다면 그 관계에는 이미 경멸이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꼬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상대의 의견이나 신념을 비하하는 행동이 이에 해당돼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면 이런 행동에 빠지기 쉽죠. 관계는 열정뿐만 아니라 존중도 필요합니다. 8번째, 공격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은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자제력이 부족하며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보통 한 사람이 관계에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신체적이거나 언어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나 파트너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에게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9번째, 나이 차이가 가져오는 어려움. 사랑에 나이 차이는 관계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커플은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큰 나이 차이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변화기에 있을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 자신의 길을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은 자유를 추구할 수 있고 다른 쪽은 더 진지한 관계를 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거나 파트너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번째, 혼자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지 혼자가 되기 싫어서 관계를 유지하며 관계의 질보다는 관계의 존재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면 질투나 소유욕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주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충돌이 발생했을 때 서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이는 관계 내에서 불화를 초래하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절망적일 수 있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개선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양측이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인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